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식품과학회 2024년도 총회학술대에서 제가 발표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는 대학에서 식품공학을 강의하면서 특별히 우리 음식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자료를 많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1985 년에 한국 식문화학회가 한양대학교 이성우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결성되었을 때 제가 총무이사를 맡았고 또 여기 계신 조혜선 교수님이 편집이사를 맡아서 86 년에 한국식문화학회 1호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연사회 기간지로. 초기 4-5년 동안은 우리 음식 문화와 역사에 관한 논문들이 다시 실렸지만 점차 영양학이나 조리과학 분야의 논문이 나오고 식품사에 대한 논문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때 발표된 논문들을 보면서 우리의 음식 역사, 문화를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일본이나 중국의 학자들이 발표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 음식 문화를 얘기하는 것에 대단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극복하려면 우리 고대사와 또 고고학 연구 자료들을 더 많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제가 고려대학교 식품가공 실험실장을 1985년 맡으면서 한국 음식 문화 영상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과 떡, 음청류, 한국의 술, 김치, 장류 이 6편의 영화를 거의 15 년에 걸쳐서 제작을 했는데 그 영화를 시작할 때마다 그 음식에 대한 문헌 고찰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식문화학회에 발표를 하고 거기에 근거를 해서 영화사들이 영화를 만들도록 했지요. 그리고 1998 년도에 제가 경도대학 우지 캠퍼스 식량연구소에 교환 교수로 6 개월간 있었는데 그때 우리 고대사와 고고학 자료들을 가지고 2 편의 논문을 썼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구석기 시대 식생활 환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반도에 발굴된 전기 구석기, 중기 구석기, 후기 구석기의 유적들을 전부 리뷰하고 거기에 나타난 동물상, 식물상 그리고 꽃가루 분석 자료를 가지고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또 어떤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가공해서 계절에 따라서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이런 식생활 환경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동북아시아 원시 토기 문화 시대의 특징과 식품사적 중요성 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신석기가 시작될 때 한반도에서 발굴된 토기에 대해서 쭉 연대순으로 정리를 해 봤는데 중국에 나오는 토기하고 또 러시아에서 나오는 토기가 거의 비슷한 때에 대한해협연안에서 원시 토기들이 발굴이 됐고 기원전 6천 년이 되면 한반도 전역에서 토기가 사용된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토기의 사용이 우리 음식 문화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논문을 썼는데 이 두 편의 논문을 한국 식문화학회에다가 제출을 했는데 게재 불가 리젝트가 됐어요. 이 사학과 교수들이 심사를 했는데 원시 토기 문화 시대에는 사학과에서 표년에 나오지도 않는 얘기를 이제 제가 썼으니까 리젝트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두 편의 논문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의 홍식 교수님한테 보여 드렸더니 민족문화연구지에 2 년에 걸쳐서 두 편을 수록해 주었습니다. 저는 유엔 대학의 피시 퍼멘테이션 네트워크 코디네이터를 하면서 한국에서 피시 퍼멘테이션 테크놀로지 워크숍을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세계 최초로 피시 퍼멘테이션 테크놀로지 책을 편제를 했습니다.
저하고 코넬 대학의 스타인크라우스 교수하고 영국의 열대 농업 연구소의 닥터 라일리하고 셋이 편저를 했죠. 또 윤희도 연구 과제로 식물성 유산균 발효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 과제를 하면서 락틱 애시드 퍼멘테이션 오브 논 데이리 푸드 앤 베버리지라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덴마크의 공과대학의 에드러 닉슨 교수하고 독일 베아발트 교수가 같이 편저자를 해서 어 출판을 했죠. 2001 년에 한국식품과학회가 제11차 아유포스트 월드 콩그레스를 한국에 유치를 했는데, 제가 사무총장을 맡았는데 외국 학자들이 한 600 명이 한국에 오는데 우리 음식에 대한 자료를 보여줄 게 없었어요. 그래서 퍼멘테이션 테크놀로지 인 코리아를 어 저술해 가지고 이 책 500 부를 고려대학교 출판부에서 제가 구입을 해서 어 회의에 참석하는 외국인들한테 전부 무료로 증정을 했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나라의 발효식품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를 했고, 마지막에 그동안 국내에서 연구 발표된 우리나라 발효식품 연구 논문의 영문 abstract 한 400 편을 여기에 전부 수록을 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제가 정년 퇴임을 하고 10 년이 지난 2021 년에 한국식품사 연구라는 제목으로 우리 식품사에 대한 책을 썼고, 이것을 영어로 번역했는데 하버드 대학원의 다이애나 에반스라는 분이 2 년여에 걸쳐서 책을 번역을 해서 코리안 푸드 앤 푸드 웨이스라는 이름으로 스프링거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은 한국 음식을 학술적으로 체계 있게 기술한 최초의 책입니다. 저는 1994 년에 미국 스미소니안 연구소에 교환 교수로 가 가지고 개화기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에 한반도를 방문한 서양 사람들의 연문 기록 40여 편을 조사하고, 거기에서 식품에 관한 내용을 복사를 했고, 또 바로 옆에 있는 미국 국가문서 보관소 내셔널 아카이브에서 한국 전쟁 중의 기록물을 쭉 조사를 하고 거기에 식량에 관한 문서들을 복사해서 한국에 가져왔습니다. 2012 년에는 식량 전쟁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는 광우병에 대한 내용들, 또 정자 전쟁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가지고 책을 썼고, 2030 년에는 미국과 중국이 식량 문제로 전쟁을 일으킬 거라는 그런 소설을 썼는데, 여기서 인제 GMO의 중요성과 앞으로 유전자 생물공학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거라는 그런 예측도 썼습니다. 이 책을 한남대학교의 콜린 모익 교수가 영어로 번역을 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2020 년, 22년 사이에 식품과학과 산업 잡지에 제가 발효문화의 기원에 관한 고찰이라든가 구한말 사회변혁과 식량사정이라든가 일제강점기의 수탈과 한국인의 식량사정, 또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한국 전쟁 중의 식량사정, 이런 논문을 발표를 했고, 2010년 정년퇴임한 이후에 한 15년 동안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을 설립을 해서 식량자급 실천 국민운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식량 안보를 위한 학술회의, 또 자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2022 년에는 어 대한민국 식량안보 특별법 초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국회의원 300 명한테 전부 보냈는데, 윤준병 의원실에서 12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해 가지고 식량안보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총선 정쟁에 로 인해 가지고 법안 상정이 되지 못했죠. 그리고 폐기가 됐습니다. 식량안보 연구재단에서는 그동안에 한 30 차에 걸친 식량안보 세미나를 개최했고 그 자료들을 모아서 38 권의 어 식량안보 관련 책자를 출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애뉴얼 리포트를 내고 분야에 대한 자료를 모았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모아 가지고 한국 근현대 식품사를 작년에 출판을 했고 이것을 제가 Food in the Making of Modern Korea라는 영문으로 번역한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연구를 하면서 어 한반도 특히 대한해협연안이 원시 토기 문화 시대의 중심지였다. 어떻게 보면 원시 토기 문화를 시작한 기원지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대한해협연안이 토기 문화의 발상지인 근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독일의 그 고고학자 헤르만 파르칭거라는 분이 전 세계 각 지역에서 발굴되는 선사시대 유적지를 전부 리뷰를 한 책을 썼는데 2020 년에 나이신이라는 분이 '인류는 어떻게 역사가 되었나.'라는 제목으로 이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전부 1000 페이지가 넘는 대작인데 그 책에서 제가 각 지역에서 발굴된 가장 오래된 고기를 찍어 봤더니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이쪽은 기원전 7,000년 것이 가장 오래됐고 이런 것들이 유럽, 아프리카로 전파됐다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뒷부분에 가면 동북아시아에서 남중국이나 북중국에서 기원전 12,000에서 10,000년의 토기들 한반도 대한해협에서 기원전 10,000년 러시아 아무르강 지역에서 기원전 9,000년의 토기들이 발굴된다고 썼어요. 그런데 이것이 유럽보다는 3,000년 빠르게 만들어진 토기들인데 이 두 사이의 연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고 북아시아 쪽에는 기원전 8,000년 또 북인도 쪽에는 기원전 7,000년에 고기들이 발견되는 걸 보면 분명히 아시아 것이 유럽으로 전파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분들은 어 그 연관을 전혀 말하지 않고 유럽에서 자생적으로 발전됐다는 생각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고학 연구는 유럽이 200년 전에 시작을 했고 일본과 중국이 한 100년 후에 고고학 발굴을 시작했고 우리는 일본과 중국보다 50년 늦게 고고학 발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960 년대부터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늦게 발굴된 것을 이 선점했던 유럽 사람들이 이 연관을 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네 것을 그대로 어 자생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북아시아의 12,000년 전에 해안선을 보면 이 황하는 대륙으로 노출됐고 어 해수면이 낮아짐에 따라서 한반도와 일본 열도는 거의 붙어 있는 그런 형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국경선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의 문화권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동북아시아의 원시 토기 발굴 유적지를 찍어 보면은 어 그 지역에 고루고루 원시 토기들이 만들어지는데 특히 대한해협연안에 많은 조개 무덤들이
발굴이 되고 아주 밀도 높게 토기들이 발굴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해협연안이 토기 음식 문화의 발상지인 근거로 첫째로 지정학적인 조건을 보면 동북아시아에서 발굴되는 구석기 유적을 찍어보면 한반도는 군간주하고 일본 열도를 연결하는 하나의 랜드 브릿지의 역할을 어 하고 있고 대한해협은 그 통로를 방해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구석기인들이 동물을 쫓아서 사냥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할 때 이 지역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 되고 그래서 어떤 문화의 발상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실제로 울산 방구대 암흑화 같은 것은 기원전 5천 년부터 만든 건데 이 지역에 어 이 암각화가 20여 곳이 발굴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은 대한해협이 대단히 그 인구가 많이 모이는 그런 문화의 중심지였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두 번째로 이렇게 해변에 그 채집자로 사람이 모이게 되면 어 그 해산물을 오래 저장하면서 먹을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토기를 이용해 가지고 끓임 기술 끓여서 다른 씨앗이나 줄기를 같이 끓여 가지고 연화시켜서 먹는 그런 음식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토기를 이용한 끓임 문화가 기술이 개발이 됐고 토기에 저장한 음식의 발효 현상을 보면서 발효 기술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지금 우리가 먹는 김치라든가 젓갈이라든가 여러 가지 곡물 술들은 어 용기만 있으면 어떤 물을 담을 그릇만 있으면 거기에서 자생적으로 자연 발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미 토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기원전 8천 년 이때부터 만들어진 식품이라고 보는 거죠. 어 한반도 대한해협 이역에서는 대단히 다양한 그 토기들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음식을 끓이는 뚝배기라든가 또 발효하는 항아리 또 곡물을 넣어두는 독 이런 것들이 다양한 크기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변에서 조개 무덤을 고고학교에서 인제 그 발굴을 해 보면 그 가장 아래층 장로대도 같은 경우는 가장 아래층 10 층에 6천 기원전 6천 년보다 훨씬 오래된 그런 부위에 토기가 완전히 부서져 가지고 흙으로 환원된 그런 흔적을 볼 수 있고 기원전 6천 년 근처에 오면 토기 조각들이 남아 있어 가지고 연대별로 여러 가지 형태의 또 여러 가지 기술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굽기 온도에 의해서 점점 발전하는 그런 토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토기 문화의 시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유적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음식 문화를 보면 중국이나 일본보다 우리는 탕이나 찌개가 음식의 주류고 중국 사람은 주로 기름에 튀겨 먹거나 볶아 먹는 음식을 만들고 일본은 생식이 대표적이고 그래서 그런 그 탕찌개를 많이 먹고 또 굉장히 선호도가 높고 또 해산물의 김, 미역, 파래 같은 것을 주로 거의 주식으로 먹는 특수한 민족이고 또 자간, 젓갈, 잡류 같은 염장식품이 굉장히 전통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이 막걸리 같은 원시 형태의 곡주를 지금도 전통주로 애용하는 우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민족의 음식 문화의 특징은
토기를 제작하기 시작한 구석기 말 신석기 초기, 기원전 약 1만 년 전부터 음식을 끓이고 저장을 해왔다. 해변의 채집자로서 바닷물의 해산물, 식물성 씨앗과 줄기, 뿌리를 톡에 담아 함께 끓이는 찌개를 주식으로 하였으며 숟가락 사용이 필수적이었다. 실제로 한중일 삼국 중에서 한국인만 숟가락을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고 중국이나 일본은 젓가락으로만 밥을 먹는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 송곡리 유적을 서는 거기에서 발미트산과 스테아리산 동물성 유지 성분이 검출돼서 찌개 그릇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국인은 지금도 부글부글 끓고 있는 뚝배기찌개를 식탁에 올려놓고 숟가락으로 퍼먹는 아주 특이한 식습관 가지고 있고 1 인당 평균 김치 섭취량이 하루에 100g에 달하며 간장, 된장, 고추장이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그런 아주 발효식품의 천국이죠. 그래서 식토기 토기문의 발상지라는 그런 확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서양의 식품사에서는 이 토기에 관한 식품사적 중요성을 그렇게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신석기 시대에 들어오면서 토기를 사용함으로써 서양의 유목민족들은 계속 구이 문화를 사용을 주로 사용했지만 동양에서는 해빈의 채집인들이 식물성 식품을 끓여서 먹는 끓임 문화를 발전시킨 겁니다. 이것이 서양과 동양의 음식 문화의 큰 흐름을 양분한 아주 중요한 식품사적 의미고 여기서 청동기 시대로 들어오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도 문명이 구이 문화에서 내려왔고 중국 문명과 고조선 문명이 에 끓임 문화에서 내려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21 년도에 네이처에 발표된 논문인데 독일의 로비에츠를 비롯하여서 이 동북아시아 여러 국가의 세 가지 연구자들 유전학, 생물학 그리고 언어학 이 세 가지 분야의 연구자들이 모여서 트랜스 유라시안 언어의 분포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을 썼습니다. 이 논문에 의하면 이 유라시아 어족의 기원은 9천 년대에 서여화 지역에서 유래를 해서 6008년대에 원시 알타의 어족으로 분화를 했고 4,500 년대에 몽골 퉁구스어로 발전을 했고 또 5,400 년대에는 한국 일본어족으로 분화를 했는데 이것이 어 밀레트를 그러니까 기장, 조 이런 곡물을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어 민족의 분화가 일어났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남쪽에 있는 중국 한족의 문화는 하고는 전혀 다른 민족 구성이 돼 있다라는 것을 인제 밝혀냈죠. 여기에서 쌀과 콩의 원산지와 전파 경로에 대한 것을 썼는데 제가 이것을 어 좀 변형을 했습니다. 서울대 사학과의 신영화 교수는 갈리뼈의 재배가 1만 년 전에 남한강 유역과 금강 상류에서 시작을 했고 실제로 12,500년 된 소로리 벽시가 재배별로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콩에 대해서는 부산대학교 사학과의 최덕경 교수가 콩은 주나라 초기 동북 지방에서 재배되기 시작해서 춘추 중기 이후 기원전 7세기에 화급에 보급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미국 오레곤 대학의 고고학과의 이경하 교수는 동북아시아 신석기 시대에 발굴된 949개의
하나콩의 크기를 비교해 보니까 한반도에서 발굴된 콩들이 아주 특이하게 큰 콩들이 나오고 그전에 그 하나콩으로 얘기되는 것은 대단히 작은 콩이다. 그래서 어 한반도에 되는 그 큰 콩이 재배하기 시작해서 재배콩이 만들어졌고 그 외에 다른 탄화콩들은 전부 야생콩을 채집한 거라는 이런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쌀의 경우는 달리뼈가 한반도 한강 유역에서 재배가 시작돼 가지고 중국과 일본으로 넘어갔고 이것이 한 6천 년 전으로 생각이 되고 콩은 남만주와 한반도에서 재배가 시작이 돼서 2,700년 전에 중국과 일본으로 이전이 된 걸로 전파가 된 걸로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음식 문화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한국 문화의 초기 연대기를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의 초기 연대기는 중국의 문헌에 갇혀 가지고 단군에서부터 우리가 5천 년 문화민족이다 얘기하는데 실제로 10,000년 전부터 한국 문화는 여러 가지 그 구석기 시대의 유적을 가지고 있고 특히 기원전 8천 년에서 5천 년 사이에는 원시 토기 문화를 시작해 가지고 어 중요한 그런 인류 문화의 어떤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그래서 어 이 8천 년에서부터 5천 년 이 사이는 상당한 수준의 문화가 이 지역에 있었고 우리가 사학계에서 강단 사학계에서 위작이라고 배척하고 있는 한단 고기에 나오는 전설 속의 그 한국 신시배달국 이런 것들이 원시 토기문화 시대에 에 그 편연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맞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한국 문화의 초기 연대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중국이나 일본의 왜곡, 우리 문화에 대한 폄하 이런 것 때문에 어 제대로 이론을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 일본 후치무라 시니치라는 사람이 희대의 고고학 사기극을 펼쳤는데 이 사람이 사기 고고학 사기극을 마이니치 신문이 2000년 11월에 폭로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그 박물관에서 구석기 시대 유물을 가지고 나와서 땅에다 묻어 놓고 며칠 후에 가서 그것을 캐 가지고 자기가 구석기 유물을 발굴했다고 인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무려 160여 곳에서 이런 구석기 유적을 발굴했다고 날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국제학회는 일본 학자들을 고고학회에 참가를 거부할 정도로 일본 이 고대사에 대한 어 것이 전부 조작된 거라는 것을 국제학회가 인식을 했고 이런 것은 사실은 일본 사회가 그들의 일천한 고대사에 대한 열등감이 일으킨 사회적 범죄라고 봅니다. 일본 사회가 이런 걸 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본 이 제국주의 시대에 한국 고도사에 대한 끊임없는 조작과 왜곡을 한 거라고 봅니다. 고려대학교 최재석 교수가 작년에 그의 일생을 통한 연구를 백제의 야마토해와 일본화 과정이라는 책에 실었는데 거의 600 페이지에 대한 아주 대작입니다. 720년에 간행된 일본 서기를 그 이후 세대들이 철저하게 변개 조작을 해 가지고 한국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인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나 어 실제로 일본은 한 백지에서 간 이주민들이 만든 나라라는 것을 이분이 아주 확실하게 증거를 대고 있고, 이분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영국이 미국과 호주를 개척해서 현대 국가를 세운 것처럼 백제가 일본 열도를 개척하여 야마토회를 건설했다고 고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역사 지우기를 우리가 참 지난 한 세기 동안 철저히 당했고, 그리고 그들의 한국 역사의 영향을 없애고 자기네 문화는, 일본 문화는 한국을 건너뛰어서 중국에서 유입됐다고 주장을 하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부정하고 임나일보무서를 조작을 해 왔던 겁니다. 이런 사실들이 지금 다 밝혀지고 있거든요. 어 우리 한민족의 고대사를 복원할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1986년 10월에 조선일보가 이병도 교수의 양심선언 같은 그런 기사를 실었어요. 이병도 교수는 일제시대에 조선사 편수회에 참여를 해서 일본의 식민사관을 같이 만든 사람이라고 보죠. 이분이 서울대학교 사학과 교수가 돼 가지고 수많은 제자를 키웠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당군은 신하가 아닌 우리 국조고 삼국사기 이전의 고기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이때까지 식민사관에서 한 얘기가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의 제자들이 우리 강변 사학계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분들인데, 그 노인이 노망 들었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한 그런 사태가 발생했죠. 그래서 이런 우리 잘못된 식민사관이 아직도 우리 역사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데,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초기 역사가 이때까지 부정이 되어 왔는데 이걸 인정해야 되고, 삼조선과 사만을 혼돈해 가지고 한사군이 한반도 안에 있었다는 이런 잘못된 역사도 고쳐야 되고, 부여국을 우리 역사에 회복할 필요가 있고, 동이족의 역사, 중국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동이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이족은 이 한반도에 있던 사만 국가, 그리고 맥족과 예족, 이 사람들이 전부 동이족으로 불리는데, 이 사람들의 연구가 지금 거의 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민족 음식 문화의 기원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최근에 참 좋은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당국대학 사학과의 윤내은 교수가 쓴 고조선 연구 상학원이라든가, 서울대학교 신영화 교수님이 쓴 고조선 문명의 사회사, 이런 최근의 고대사 연구를 우리 사학계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우리 한민족의 잃어버린 고대사를 회복해 주기를 바라고, 이런 일에 가장 초기에서부터 인류와 같이 한 음식의 역사를 우리가 더 연구하면 고대사에서 상당히 많은 어 실제를 우리가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